네, 안녕하세요. 일산차병원 비뇨기과 송재만입니다. 소변 볼 때 아픈 그 배뇨통, 특히 이제 하복부 아랫배가 아픈다든지, 그다음에 요도가 아프다든지 그런 그 통증이 있고요. 자주 마려운 빈뇨, 그다음에 잔뇨감, 그다음에 밤에 자주 또 마려운 야뇨, 심한 경우에는 피가 섞여 나오는 혈뇨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에 그 방광염 빈도가 훨씬 높습니다. 왜 그러냐면 이제 해부학적으로 여성의 요도가 한 4cm 정도로 짧고 직선으로 돼 있거든요. 특히 이제 요도 입구는 여성의 질, 그다음에 이제 항문 쪽하고 이렇게 가깝게 있기 때문에 변에서 나오는 대장균이 침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. 게다가 이제 여성분들이 주로 화장실 가기를 좀 귀찮아 하시거든요. 그래서 물을 잘 안 먹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. 농축된 오줌이 오래 방광에 있거나 이러면은 세균 번식할 확률이 높거든요. 보통 때는 이제 세균이 말썽을 안 부리다가 과로해서 몸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에 면역 기능이 저하될 때 감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여성 호르몬이 평소에는 방광의 그 방어 기전을 유지시켜주는 작용을 하는데 폐경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이제 농도가 떨어지면은 방광의 방어 기전이 약해지죠. 그래서 방광염이 잘 걸린다고 합니다. 방광염 치료는 크게 약물 치료하고 생활 습관 교정인데요. 보통 항생제를 많이 씁니다. 항생제를 써야 되는데 적절한 항생제 용량을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는 써야 충분히 치료가 되고요. 한 3, 4일 정도 쓰고 괜찮다고 약을 끊으면은 재활할 확률이 높습니다. 특히 이제 재발성 방광염인 경우에 대개 항생제를 한 2, 3일 먹고 증상이 괜찮아지면 안 먹고 있다가 증상이 좀 있으면은 남겨둔 항생제를 좀 먹고 그런 경우가 대개 이제 항생제 내성을 키우는 경우입니다. 항생제 치료를 하고 반드시 소변 검사를 해서 깨끗한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약을 끊어야 됩니다. 먼저 산부인과부터 되게 많이 가거든요. 여성분들이. 물론 산부인과에서도 잘 치료하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항생제를 제대로 쓰질 않아서 대충 치료를 하고 나서 오는 분들은 사실 저희가 치료하기가 좀 힘든 이유가 되게 그런 분들은 소변검사에서도 염증 지표가 좀 떨어져 있다든지 많이 없다는 거죠. 그 다음에 균 배양 검사에서 나타나질 않거든요. 그러니까 무슨 균인지 우리가 동정할 수가 없어서 치료하기가 힘들어서 약 쓰지 말고 한 2, 3주 있다가 또는 한 달 있다가 다시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균 배양 검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소변 볼 때 아프다든지 그런 배뇨통, 그 다음에 혈뇨가 있다든지 소변이 자주 마렵다든지 그러면은 내과라든지 가정의학과라든지 산부인과 이런 과로 가지 마시고 비뇨기과로 오셔서 제대로 된 진단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치료도 잘 되고 예후도 좋습니다. 산부인과는 주로 이제 난소, 나팔관, 자궁, 질 이쪽 여성 생식기관을 관장하는 과고요. 비뇨기과는 소변을 만드는 콩팥, 즉 신장, 그다음에 요관, 방광, 요도 이런 장기를 보는 과기 때문에 소변 때문에 생기는 그런 배뇨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굳이 뭐 여성 비뇨기과라고 따로 명칭이 붙어 있지 않아도 반드시 비뇨기과로 오시는 게 좋습니다. 평소에 물을 잘 안 드시는 분들이 많이 그 방광염이 걸리거든요. 그런 분들은 적어도 하루에 물을 1리터에서 한 1.5리터 정도는 충분히 드셔야 배뇨를 해서 세균이 이제 씻겨 내려갈 수 있고요. 방광염이 잘 안 걸립니다. 크란베리라든지 뭐 그런 거를 쓰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잘 권하지는 않습니다. 왜냐하면 크란베리 자체도요 방광을 자극하는 증상이 있거든요. 그 베리 종류, 과일 종류가 방광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서 그런 분들이 쓰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소변이 더 자주 마려울 수가 있죠. 방광염을 예방하는 좋은 운동은 없습니다. 그 평소에 자기 몸 컨디션을 제대로 잘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